해가 중천에 뜬 어느 봄날, 창덕궁 후원의 넓은 들판에서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를 달리는 말 위에서 한 사내가 긴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말을 몰며 땅에 굴러다니는 공을 정확히 쳐서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하하, 이번에도 명중이로구나. 상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에서 내린 이는 바로 조선 제2대 임금 정종 이방과였습니다. 올해로 46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하나 없이 건강한 기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표정은 한없이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조선의 왕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임금이라면 아침부터 밤까지 정사에 매달려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국정을 돌보는 것이 마땅했지만 정종은 달랐습니다. 전하, 오늘도 격구를 즐기시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내관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종은 말고삐를 정리하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맑은 날씨에 궁궐 안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시원해지는 법이니라. 그는 격구와 사냥, 그리고 온천 여행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이런 모습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치적 야심보다는 무예와 운동을 좋아하는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활쓰기와 말타기에 뛰어났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무인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좌보다는 들판을 달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대범하시옵니다. 이런 평곤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옵니다. 내관의 말에 정종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곤한 나날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 한편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에게는 2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5명의 아들과 8명의 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많은 자녀였지만 이들은 모두 후궁들, 소생의 서자와 서녀들이었습니다. 정비인 전간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정종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큰아들 석근군을 비롯해 여러 아들들이 아버지의 격구 실력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도 함께 말을 타고 달려보면 안 될까요? 큰아들 석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8살이 된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건장한 체격과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모두 함께 들판을 달려보자꾸나. 정종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권력이나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왕좌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종에게 있어 이런 가족과의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행복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한 신하가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지만 정종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궁궐에서 급히 오라는 전원이 왔사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신하가 고했습니다. 정종은 잠시 아들들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격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함께 하도록 하자. 아쉬워하는 아들들을 달래며 정종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라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종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는 가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정종 이방과의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정종은 대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대신 걱정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좌의정 하륜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정종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동생 이방원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무세운 일이 있었느냐? 정종이 어좌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신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종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륜이 앞으로 나서며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태종께서 세자 책봉에 관한 논의를 시급히 진행하고자 하신다는 전언을 보내셨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정종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종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왕으로서 흔들림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자 책봉이라. 정종이 천천히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에게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전간 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15명의 아들은 모두 후궁소생의 서자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적서제해서 서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종은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륜이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신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정종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경들의 생각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신하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뻔했습니다. 서자로는 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종은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종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아까 전까지 아들들과 함께
격구를 즐겼던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벌써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이때 또 다른 신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태종께서 직접 이곳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직접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궁궐 안에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정종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태종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그의 목소리에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방원과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종은 마지막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태종께서 세자 책봉을 강하게 요구하신다면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전하의 아드님들 중에서는 정종은 하륜의 말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자인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원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습니다. 잠시 후 궁궐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종이 도착한 것입니다. 정종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거라. 태종과 단둘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후 곧 태종 이방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화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정종은 마지막 왕으로서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정종은 잠들 수 없었다. 침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방원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동생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왕좌 옆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고 그것마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종은 간신히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곧 급한 발소리에 잠이 깼다. 내관이 서둘러 침전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전하, 대궐 밖에 많은 신하들이 모여들고 있사옵니다. 정종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각에 신하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무슨 일로 그리 이른 시각에 세자 책봉에 관한 상소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정종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방원이 어제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하들까지 움직여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몸단장을 마친 정종이 대전으로 나서자 이미 수십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했고 준비해온 상소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영의정 황희를 비롯해 좌우의정까지 모두 참석해 있었다. 신들이 전하께 간곡히 아뢰고자 하옵니다. 영의정 황희가 앞으로 나서며 상소문을 들어 올렸다. 조선이 건국된 지 이제 8년이 흘렀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세자가 정해지지 않아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사옵니다. 정종은 어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답답했다. 전하께서는 현명하신 분이시오나 적자가 없으시어
왕위 계승에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이에 신들은 태종께서 왕세제로 책봉되어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 사료하옵니다. 황희의 말이 끝나자 다른 신하들도 입을 모아 같은 뜻을 전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이때 하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왕위 계승에 대한 소문들이 돌고 있고 일부에서는 불안해하는 기색도 보이고 있사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선의 왕위 계승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정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정종은 잠시 묵묵히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인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조선의 안정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알겠다. 며칠 더 시간을 주도록 하라. 정종의 답변에 신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물러가면서 남긴 시선들은 정종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조회가 끝난 후 정종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즐겁게 격구를 즐겼던 그 들판이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고 그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다. 아버지, 뒤에서 큰아들 석근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근을 비롯해 여러 아들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 궁궐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왕위를 숙부께 물려주실 생각이시라고. 석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마 저희를 버리시려는 것은 아니시지요? 둘째 아들 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어린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을 것이다. 정종의 가슴이 미어졌다. 석근아,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종이 천천히 말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고 포기하는 것이 더 큰 보호일 때가 있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서자라서 왕위를 이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들아,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잠시 후 이방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무장한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형님,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방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형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종은 마침내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방원이 떠난 후 며칠간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종은 침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평소 즐기던 격구나 사냥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정종의 답답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식사라도 하셔야 하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종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정종의 불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한밤중에 내관이 급히 침전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종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종께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궁궐 주변을 포위했사옵니다. 그리고 전하의 아드님들이 계신 처소들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종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종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무장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태종의 친위 부대였고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니 이방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주요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고 모두들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방원이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단호한 결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방원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정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동요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형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방원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왕위 계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종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히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은 무사하냐? 정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왕위보다도 자식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형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원의 말에는 명확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정종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종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가? 형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원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알겠다. 정종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내 아들들과 딸들, 그 23명 모두를 해치지 말아 다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순순히 양위해 주신다면 조카들을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방원이 답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해서 말입니다. 정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한 병사가 들어와 이방원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진압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무력으로 제압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정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정종은 아들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아들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종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궁궐 안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 정종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함께했던 그 평화로운 시절 말입니다.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 말에 혼란한 시기였지만 어린 방과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활쓰기를 가르쳐주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방과야, 활을 쏠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니라. 태조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인 이성계였고 방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활을 잘 쏘고 싶어요. 어린 방과가 활을 들고 씨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왕위나 권력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활 쓰기도 좋지만 방과야, 너는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태조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무엇보다 강조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형제들이 모두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형 반구를 비롯해 동생 방원까지 모두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방원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방원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야심도 있었지만 형에 대한 예의는 항상 지켰습니다. 함께 무예를 익히고 책을 읽고 때로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시장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활을 잘 쏘지 못해요. 어린 방원이 부러운 듯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종은 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방원아, 활 쏘기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든 늘 수 있단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거라. 얼마나 순수했던 시절인가.
그때는 누구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그저 형제였고 가족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아버지가 새 왕조를 세우면서부터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순수했던 형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종은 그 변화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웠을 때의 충격, 방언의 표정이 변하던 그 순간, 그리고 첫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나던 그 무서운 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칼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어린 방석과 방범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동생 방원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때 방원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종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조차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그 두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욕심을 부려 아들들 중 하나를 세자로 세운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문득 태조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아버지가 깊은 상처를 받고 하양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방과야, 왕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느니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그때 아버지의 말이 지금에 와서 더욱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정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조회에서 왕위를 방원에게 물려준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23명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의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정종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왕관은 벗게 되지만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말입니다. 조회 시작 1시간 전, 정종은 침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조용히 보내려 했습니다. 전하, 하양에서 급한 소식이 왔사옵니다. 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양에서? 무슨 일이냐? 정종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상왕 태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서신을 펼쳐든 정종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방과야,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네가 왕위를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방원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어라. 그리고 너는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거라. 정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동봉된 다른 서신이었습니다.
정종은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방원에게 보내는 편지도 열어보았습니다. 방원아, 너는 때로는 너무 성급하구나. 형을 압박하여 왕위를 빼앗는 것이 과연 효도인가? 나는 이미 2번의 왕자의 난으로 충분히 상처받았다. 더 이상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방관은 어질고 착한 아이다. 그를 괴롭히지 말거라. 편지를 다 읽은 정종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를 태종께 전해드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정종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방원도 아버지에 대한 효심만큼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 편지를 태종께 전해드려야겠다. 정종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황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곧이어 정종은 태종을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 편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니 이방원이 신하들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방원아,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정종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방원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회 시간이 임박했는데 하양에서 편지가 왔다. 정종이 2통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방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태조의 편지라는 말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종이 태조가 이방원에게 보낸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방원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방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방원아, 우리는 아직 형제다. 정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왕위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방원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형님께서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방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의 강압적인 태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왕보다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정종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나를 보좌해 준다면 우리 형제가 함께 조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꼭 한 사람만이 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종의 제안은 이방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형님, 만약 제가 형님을 보좌한다면 정말로 조선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함께 노력해보자. 나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네가 도와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방원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2번의 난을 일으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렸는데 그 순간 이방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태조의 편지가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회는 왕위 양위는 취소하고 대신 너를 의정부의 영의정으로 임명하겠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정사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자. 알겠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형님을 진심으로 보좌하겠습니다. 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정종이 왕위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종과 이방원은 함께 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정종과 이방원은 함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로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둘 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정말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력 다툼에 익숙했던 그에게 협력이라는 것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물론이다. 사실 나 혼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종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정치적 식견과 추진력이 있어야 조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방원은 형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보통 왕들이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야 할까요? 네가 군사와 외교 분야를 맡아주면 좋겠다. 나는 민정과 문화 분야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정종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무인 출신으로 군사적 식견이 뛰어났고 정종은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으로 백성들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겠네요. 두 형제가 합의에 도달한 후 본격적인 국정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종은 그동안 소홀했던 민정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영의정으로서 조선의 국방력 강화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 개선에 힘썼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들이 보완되면서 국정 운영이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조선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영의정이 화합하여 일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정사에 임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안정된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정종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권력 다툼에 시달리지 않게 되면서 그는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사가 끝난 후에는 아들들과 함께 격구를 즐기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큰 아들 석근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완기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석근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둘째 아들 후성이 물었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지금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의 재능을 찾아 그것을 발전시켜라. 한편 정종과 이방원의 협력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역할 분담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형님,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방원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왕과 영의정이 화합하여 정치를 한다고, 조선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덕분이다. 네가 군사와 외교를 잘 처리해 주어서 나도 민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종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궁궐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권력 다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신하들도 정치적 불안감 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정종이 추진한 교육 정책과 농업 개선책들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문화와 예술 분야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방원이 담당한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경 지역의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종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욕심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종을 존경했고 신하들도 그의 덕망에 감화되었습니다. 전하, 요즘 전하를 보면 참으로 성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좌의정 하륜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군이라니? 과찬이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종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하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때도 행복하다. 정종과 이방원의 협력 체제가 안정되면서 왕위 계승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방원이 후계자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고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정식으로 왕위를 이양받기로 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오래오래 왕위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었다. 두 형제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형제를 넘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종이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종과 이방원의 협력 체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권력 다툼을 걱정하지 않았고 농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정종은 이제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격구를 즐기고 오후에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23명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정종에게는 수십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종은 창덕궁 후원에서 손자들과 함께 격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왕위를 포기할 뻔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격구를 잘하고 싶어요. 큰 손자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종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격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무엇이요, 할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마음이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새겼습니다. 이때 멀리서 이방원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환갑이 넘은 그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보며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래,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너도 손자들과 함께 격구를 해보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이군요. 요즘 정세만 매달려 있다가 이런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 손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종과 이방원은 함께 정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형님, 돌이켜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과 경쟁하려 했지만 지금은 형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때 아버지의 편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 같다. 형제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두 형제는 잠시 침묵하며 돌아가신 태조를 그리워했습니다. 태조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두 아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형님, 앞으로도 이런 평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지혜를 전해주어야 한다. 며칠 후 정종은 큰 결심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충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여 정식으로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신하들아, 짐은 이제 산광으로 물러나고 영의정 이방원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정종이 조회에서 발표하자 신하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오로지 가족과 개인적인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후 정종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극권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서예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온천 여행을 가거나 명산을 찾아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큰아들 석근이 물었습니다. 다시 왕위를 포기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진정으로 내 뜻으로 한 일이다. 정종이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젊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싶다. 석근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왕위를 포기할 뻔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종이 60을 넘긴 어느 날, 그는 후원에서 증손자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4대가 함께 모인 대가족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정종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행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어린 증손자가 졸라댔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